짠. 좋아. 자, 저번 시간에 시작했던 얘기에 그 말미에 뭘 했었냐면 어떤 순물질인데 이제 뭐 다른 상태보다는 특히 액체. 그 녀석의 그 증기압. 이 증기압이 이제 어떻게 온도에 따라 변하는지를 이제 슬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증기압은 원래 것보다 커진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 온도하고 증기압은 무조건 서로 증가하는 관계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이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열을 가해가지고는 증발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시킨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증기압이 예를 들어서 0.8이다가 0.9다가 해가지고 드디어 그 증기압이 이런 식으로 1기압이 되었어요. 증기압이 1이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요걸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 수증기, 1기압이면 이때 온도가 몇 도라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온도 100도씨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까지는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 한 가지 상황이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계속 가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열하다가 TC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게 온도가 꽤 사실은 고온입니다. 몇 도쯤 되냐면 372도씨 정도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그러니까 300도씨가 넘으니까 보시다시피 꽤 고온이에요? 꽤 저온이에요? 상당한 고온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고온인 어떤 온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이 온도는 물질마다 같겠어요? 물질마다 다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다 다른데 어쨌건 앞서의 100도씨보다도 훨씬 더 큰 온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계속 증가해가지고 그 온도가 어떤 TC라고 하는 특정 온도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도달한 순간 갑자기 내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안개처럼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변할 수 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잘 봐요. 그냥 물이라고 하고 수증기라고 합시다. 자, 물의 색깔은 어떻죠? 물의 색깔 투명하죠. 수증기 색깔은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투명, 수증기도 투명.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투명하다가 갑자기 슉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꽤 큰 변화입니까? 꽤 큰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앞서까지 계속 투명했었는데 갑자기 여기 뿌얘진다. 이상하니까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이 뿌연 것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안개나 구름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개다, 구름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안개나 구름의 뿌연 것처럼 아니 뿌옇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안개나 구름처럼 뿌연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 나타난 뿌연 것은 안개일까요? 혹은 구름일까요? 안개일까요? 구름일까요? 딱 눈으로 보이기에는 안개나 구름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는 안개일까요? 구름일까요? 이 뿌옇게 보이는 건 안개나 구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뿌연 건 절대로 안개나 구름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뭐라고?
정답. 무슨 말이냐면 안개나 구름은 어떤 그릇에서 생깁니까? 열린 그릇에서 생긴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저 구름은 열린 공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닫힌 공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뻥 하고 뚫린 공간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안개도 마찬가지고. 물리화학적으로 안개하고 구름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약간 사람 보이는 데서 만들어지면 안개라고 하는 거고, 저 위에서 만들어지면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안개하고 구름은 물리화학적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 구름이 나타나는 조건은 바로 첫 번째 열린 공간이죠. 그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 뭐 있을 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러한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안개하고 구름인데 그 안개하고 구름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열린 그릇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실험 장비는 열린 그릇입니까? 닫힌 그릇입니까? 닫힌 그릇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닫힌 그릇 볼 일이 많다고 했어요. 일상생활에 닫힌 그릇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일상생활에 닫힌 그릇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 닫힌 그릇을 특별히 준비를 해서 온도 372도씨까지 올릴 일이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뿌연 현상을 인간이 실제로 관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주 실험적으로 특수하게 세팅을 해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눈에 보이기에는 구름 같은 건데 절대로 구름은 아니다.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묘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말로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임계 유체 원래 영어 단어는 뭘까요? 바로 우리말로는 초임계 유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영어 표현은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 크리티컬의 이 C 있죠? C. 여기 보이죠? 요거를 요렇게 따 쓴 겁니다. 알겠죠?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의 C를 따서 TC라고 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일. 자, 어떤 고온, 고압 조건에서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보통의 경우는 자, 우선 밀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밀도 영어로 density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줄였을 때 D. 그럼 이제 액체하고 D, 기체. 보통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보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릴 때도 액체가 가라앉아 있어요? 기체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림에서도. 액체를 가라앉게 그리는 이유가 둘 중에 어디가 더 사실 무겁기 때문에 액체가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뭐 하게 된다고요? 같아진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고압
조건에서는 기체 밀도가 어떻게 되죠? 커져요, 작아져요? 고압 조건에서는. 고압 조건에서는 기체의 밀도가 커지죠. 이것과 관련된 수식이 뭐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수식. PM은 DRT. 이 수식 있죠? 그래서 압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압력이고 밀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 커지면 밀도 어떻게 돼요? 커지네. 그 다음 세 번째, 고온 조건에서는 액체 밀도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고온 조건에서는 액체 밀도가 작아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온 조건에서 액체 밀도가 작아진다. 인지 알겠어요? 왜 작아질 수 있죠? 물리 시간에 이 전문 용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정답. 바로 열팽창이요. 성현아, 열팽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물리학 연력학 처음 앞에 배울 때 열팽창 계수라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본 적 있죠? 그 열팽창이요. 그래서 그 열팽창 계수하고 그 물리학 시간에 그 얘기하면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그걸 거예요. 여름에 그 철길에 깔아놓은 레일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막 옛날에는 기차들이 못 다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그래서 실제로 열팽창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체도 그 쇠젓가락인 그 철로도 열팽창을 하는데 액체도 당연히 열팽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팽창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팽창을 하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부피는 줄어들 테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원래는 액체가 밀도가 더 커야 되는데 이 조건에서의 액체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는 거야. 이 조건에서 기체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깜짝이야. 예. 앞 조건에서 기체 밀도가 고온 조건에서 네. 기체 밀도가 좀 네. 낮을 수도 온도가 증가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밀도가 온도가 증가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뭐냐면 온도 밀도가 증가하는 만큼 압력이 같이 커지면 되는 거죠. 압력을 더 증가시키면 온도가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압력이 더 커지면 밀도는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온도가 변한다 한들 밀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현재 지금 무슨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기 때문에 질량은 어때요? 닫힌 그릇이니까 질량은 보존되죠. 그럼 이 경우의 밀도는 철저하게 뭐에만 달려있다? 부피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아무리 커진들 온도가 커지는 것보다 더 세게 쥐어 밟으면 되는 거죠. 그럼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는 무조건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압력이 아니라 고압, 알겠어요? 고압. 그냥 온도가 아니라 고온에서 이렇게 차이 났던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밀도가 같아진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누군가가 이렇게 깔려 있고 누군가가 떠 있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밀도가 같아지면 위아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가 구분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아니 뭐 어디 쓰지? 자, 칸이 없네. 어디 쓰지?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되겠죠? 여기 주고 되겠죠? 1번 제목 줄게요. 좀 현진아 주고 되겠어요? 그래. 자, 이압.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상경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경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밀도가 같아진 액체와 기체는 서로 섞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섞임은 잘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잘 섞이겠죠. 자, 이 액체하고 이 고체는 잘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물질들끼리 잘 섞이죠? 왜? 그 뭐 이런 이렇게 뭐 용해되고 뭔가 녹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유유상종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성격인 것끼리 잘 섞인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액체하고 이 기체는 서로 잘 섞일까요? 잘 안 섞일까요? 기가 막히게 잘 섞이겠죠. 왜냐하면 H2O 물이잖아요. H2O 수증기잖아요. 화학적으로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화학적으로 성격이 exactly same. 그러니까 밀도마저 같아진다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섞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두루뭉실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섞여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치면 요런 식의 실험 조건에서 초임계 유체를 만드는 실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 내가 요거는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당히 민감한 얘기라서 뭐 더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래요. 실제로 영상 찾으면 영상 참 희한한데 그래서 요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경남과학고에서 한번 탐구 주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과학고 뭐 이게 3학년 학생들 수업이었나? 그때 요것과 관련된 그 뭐 자기소개서 쓰고 탐구 주제 하고 뭐 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나도 몇 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유튜브 같은 데서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영상을 보면 되게 희한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열을 가하잖아요. 열을 가하면 자 증발이 더 잘 되겠어요? 응축이 더 잘 되겠어요? 보통 가열을 하면 증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 보통의 조건에서는 액체가 많아지겠어요? 액체가 적어지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액체가 적어져요. 그리고 증기의 증기압이 커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게 상식적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렇게 높지 않은 조건에서 가열을 할 때는 액체의 양이 점 줄어들다가 놀랍게도 초윤계 유체 쪽으로 가면서 이 액체의 부피가 갑자기 다시 커집니다. 다시 커집니다. 뭐 때문에? 열팽창. 무슨 말 알겠어요? 열팽창 때문에 초윤계 온도 근처가 되면 액체가 다시 이렇게 뿍 이렇게 부피가 살짝 이상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갑자기 액체가 있잖아요. 갑자기 공중부양을 합니다. 갑자기 얘가 부피가 늘어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이 전체가 공중으로 붕 뜹니다. 붕 뜨면서 막 쪼개져요. 왜냐면 이 증기 부분하고 밀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액체라고 따로 모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밀도가 커서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부피가 약간 약간 애들이 부어 오르면서 빵 부풀 때 살짝 부어 오르면서 공중에 한꺼번에 떠. 그러면서 쪼각 나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확 분산이 돼가지고는 뿌옇게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요. 굉장히 볼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뭐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뭐만 알겠죠? 그래서 그 유튜브로 그 뭐 맨날 뮤직비디오만 찾아보지 말고 유튜브로 거기에 그 학술 자료를 찾아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써놨지 그거 고치면 영상 막 한 10,000개 정도 떠. 막 엄청 많아. 10,000개는 좀 뻥이, 하여튼 되게 많아. 그래서 보면 재밌어. 성현아 재밌겠죠? 그래. 그렇지. 현진 재밌겠죠?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뿌옇게 섞여버리면 이게 어디가 액체인지 어디가 기체인지 명백하게 알 수 있겠어요? 알기 어려워지겠어요? 알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쓴 거다? 아, 삼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디가 액체이고 어디가 기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최소 온도를 초임계 온도 TC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임계 유체는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고온 고압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 고온 고압은 따로따로 만족하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고온이면서 and 고압이어야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래야 액체의 밀도는 줄어들고 기체의 밀도는 증가할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한 초임계 유체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H2O의 경우는 372도씨부터 해서 373, 374, 380, 390에서 다 초임계 유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그럼 이 말은 371도씨에서는 이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딱 이 온도가 돼야 얘가 빵처럼 부풀면서 공중부양하는 게 이 온도에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 372도씨는 초임계 유체를 볼 수 있는 최고 온도예요, 최소 온도예요. 최소 온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줄임말로 TC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해줄래? 준다. 시우사. 세 번째, 3.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물질량이 적었다면 초임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 이런 아주 정말 고온의 조건 말고요. 그냥 노멀한 조건의 온도에서는 닫힌 그릇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보통의 경우는 액체가 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증발이 더 많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준비를 할 때 처음에 여기 물을 준비하는데 물을 너무 조금 넣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조금 넣은 거지. 그랬더니 약간만 가열을 했는데
너무 물이 적어가지고 조금만 증발을 해버렸더니 싹 다 증발해버린 거야. 그럼 싹 다 증발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여기서는 액체가 나타날 수 있어. 계속 기체야. 계속 기체지. 그건 이 온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뿌얘져 안 뿌얘져? 안 뿌얘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이 너무 작아서 이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액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액체는 전부 다 증발을 해서 기화가 됐을 테니 이 온도에 도달해도 초임계체가 아닌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질량이 너무 적을 경우 모든 온도 조건에서 아니 고온 조건에서 기체 상태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잡아 여기에 물을 넣는데 물을 많이 넣는 거지.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초임계 유체에 도달했을 때 뿌연 정도가 진해지겠어, 옅해지겠어? 더더욱 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 그럼 역으로 물질량이 많을수록 저 초임계 유체가 더욱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개도 약간 옅은 안개가 있고 진한 안개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농담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잖아요? 됐습니까? 오, 그럼 이 말은 잘 봐. 그럼 잘 봐. 요 초기의 물의 양을 조그맣게 잡으면 다 기체가 되고 많이 잡으면 진한 초임계 유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기의 물의 양을 아주 작게 잡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딱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적절하게 딱 잡아주면 온도를 증가시켜서 얘가 점점 우선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초윤계 유체가 나타날 때쯤 밀도가 같아져 가지고는 얘네들이 증기하고 액체가 섞여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물량을 잡아가지고 초임계 유체의 온도에 도달했는 딱 그 순간 하필 액체가 다 증발해 버린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초기 물의 양을 애매하게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이때 만들어진 초임계 유체는 뿌열까 안 뿌열까? 뿌연 것도 아니고 안 뿌연 것도 아니고 이거 뿌연 거야 안 뿌연 거야 하니까 딱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경계. 그럼 그것보다 물질량이 더 많으면 확실히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 거고 그것보다 물질량이 작으면 초임계 유체는 안 나타나는 그 경계의 물질 밀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내부 압력을 초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그러면 그 초임계 압력은 바로 임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압력이겠어요? 최소 압력이겠어요? 임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압력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압력이 낮다? 그 말은 물질량이 적어서 초임계 유체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고 초임계 압력보다 더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데 압력이 높다? 아, 초기에 내가 물을 많이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4. 가장 옅은 초임계 유체가 관찰될 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옅은 거니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거 뿌연 거야 안 뿌연 거야 한가는 그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가장 옅은 초임계가 관찰될 때의 압력
PC를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0) 374도씨구나. 374도씨.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임계 압력도 사실은 저압 조건이겠어요? 고압 조건이겠어요? 상당히 고압. 얘도 상당히 고압입니다. 얼마냐면 218기압 정도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H2 기준으로 218기압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초임계 H는 PC보다 더 고압 조건에서만 이런 식의 초임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임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기존에 있었던 액체하고 기체의 밀도가 같아진다. 두 번째, 고온 고압이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초임계 현상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되죠? 자, 됐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48페이지. 교재 48페이지. 자, 교재 48페이지 찾았습니까? 연수문제 22 찾았어요? 연수문제 22. 시험에 냅니다. 알겠죠? 시험에 냅니다. 연수문제 23 시험에 냅니다. 23 시험에 냅니다. 주관식으로 바꿔서 시험 냅니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 24 숙제. 24 숙제. 크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50페이지 있죠. 50페이지 찾았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50페이지에 연수문제 25가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지금은 조금 에바고 나중에 연력학하고 화학평형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4 연력학적 분석 요거는 50페이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51페이지에 상전이라고 있죠? 상전이 찾았습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